그 최근에 제가 자동차 이제 구매한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첫 번째, 이제 대기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예. 그래서 막 장기 렌트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장기 렌트랑 뭐 리스도 구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 지인 중에서 이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보 이런 건 아니고, 사실 홍보는 가볍게 여기 한 칸 잠깐 띄워드리고, 뭐 전체적으로 장기 렌트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바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네, 준비 뭐 많이 해오셨는데 뭐 처음에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네, 네. 일단 네, 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네. 차를 렌트카 사업자한테 네. 차를 임차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통상 이제 렌트하면은 네. 제주도나 관광지 가셔가지고 네. 그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쓰시는 게 많이 익숙하실 그쵸, 텐데 그쵸. 사실 장기 렌트라는 건 원래 하루 이틀 쓰시던 그 렌트카가 네. 길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장기 렌트 최근에 그 길거리에서 하호가 좀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 부쩍 그 하호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네네. 처음에는 이제 렌트카 회사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렌트를 하셨는데 네네. 이 렌트를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IMF 이후에 기업들이 네. 총무부서나 이제 관리부서를 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회사들이 자기 차를 다 샀어요. 총무부서에서 그 차를 관리해가지고 네. 운행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총무부서의 인원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렌트카 회사에다가 3년 아니면 막 4년씩 이런 식으로 장기로 빌리기 시작하면서 네. 장기 렌트가 된 거예요. 뭐 우리가 이를테면은 지금도 보면 기업의 구매 부서들도 막 보면 구매 대행 업체 이런 것들로 이제 아예 바꿔버리잖아요. 기존의 총무 인력을 줄여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렌트카가 뭐 허하호 이렇게 번호판이 있는데 이런 번호판을 단 회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97년 이후부터 시작된 새로운 트렌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회사들이 뭐 주로 뭐 임원 차량, 업무용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가 이 렌트카 회사들이 그걸로 해서 장사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경쟁이 좀 격화가 되겠죠. 네. 자기네들끼리. 네. 그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렌트카 회사들이 그럼 신규 시장을 좀 개척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게 언제 정도냐면 한 2010년 이후부터 이 개인들에게도 우리가 장기 렌트카를 빌려주자. 네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장기 렌트로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제 이게 왜 그런 이게 또, 네.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막상 렌트카 회사들이 렌트카를 그냥 빌려줬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쓰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개인에 있어서 장점? 네, 개인들도 처음엔 렌트카 회사들조차도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렌트카 그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아니 개인이 무슨 렌트카를 사냐고 다들 뭐 이런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영업을 해보니까 그 자기네들도 생각해보지 못한 장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저도 사실은 옛날에 제가 지금 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데 차 판매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는 차를 전부 다 일시불로 돈을 주고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뭐 통계 자료를 뭐 이 자리에서 꺼낼 수는 없지만 7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일시불이 아닌 뭐 할부나 리스나 렌트 구매로 하는 것처럼 초기 비용을 적게 들이고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시장이 큰 거예요. 그런데 장기 렌트로 구매할 경우에 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니 그러면 초기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돈을 결과적으로 많이 내면 엄청 손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우리 전 기자님도 집을 살 때 보면 그 집을 일시불로 안 샀죠. 그렇죠. 저도 뭐 집이 있는데 집을 살 때 당연히 이제 뭐 대출을 내가지고 그렇게 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당장 뭐 초기 비용을 좀 줄이고 그 전체를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1, 2년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목돈을 줄이고 처음에 바로 차나 뭐 집을 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해당 재화를 가졌을 때 효용 가치가 생각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뭐 은행 이자가 뭐 한 3, 4% 되잖아요. 3, 4% 정도를 내더라도 물가 상승률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뭐 일단 집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집이 있어야 일단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애도 키우고. 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차로 바꿔보면 네. 일단 차가 없으면 여자를 사귀기가 좀 어려워요. 네. 예, 맞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정 기자님이 뭐 애도 있는데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네. 근데 뭐 마트도 가야 되고 애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네. 근데 이자 3~4% 줄이겠다고 네. 그걸 현금 일시불로 우리가 차를 구매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느니 빨리 사는 게 나은 거죠. 네. 이런 것처럼 네. 초기 비용을 적게 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소 많더라도 네. 차나 집 같은 경우는 그게 주는 효용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니즈에 크고 그게 우리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차 팔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처음에 뭐냐 팔아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빨리 차를 사는 게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차 전액 할부를 우리가 한다고 치잖아요. 네네. 근데 캐피탈사들이 할부를 한다 하더라도 보면 네. 그 차 가격이 100원이면은 네. 초기에 한 15원 정도 내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물론 그것까지 다 대출해주는 대출도 있는데 그건 금리가 상상도 못하게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차가 2천만 원이면 15%인 300만 원 정도를 내고 네. 나머지 1,700만 원을 할부를 하는 개념들이 일반적이에요. 네. 거기다가 차 처음 살 때 보면 취등록세 7% 내잖아요. 예, 거기다가 공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해야 차 타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보험료가 한 100몇십만 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할부하기 전에 처음에 내야 될 돈이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그 보험료가 한 100만 원. 네. 뭐 기타 또 돈 들어가는 돈, 취등록세가 7%. 네. 뭐 한 2천만 원 하면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거 다 합해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렌트로 차를 뽑게 되시면은 네. 뭐 일반적으로 무보증으로 차를 빌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보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신용으로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승인을 받으면은. 그냥 물론 신용 등급이 너무 아래거나 네. 뭐 이러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그냥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 한 달 렌트료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일단 그 비용, 초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취등록세나 보험료도 이제 이걸 패스를 할 수 있는데, 장점 듣다 보니까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그 장기 렌트라면 왜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된 건가요? 그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차를 다 늦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시장을 다 가보시면은 네. 웬만한 차량들은 아무리 빨리 받아도 한 3~4개월 얘기하고 네. 뭐 인기 있는 차량들은 뭐 12개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렌트카 회사들은 네. 자체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매달마다 차를 어떤 차를 사는지에 대해서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차를 발주를 해놔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어차피 차를 살 거니까 네. 이 쿠팡 로켓 배송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쿠팡 로켓 배송도 보면 로켓 배송 센터가 있는데 어차피 로켓 배송에서 그 해당 물품이 네. 얼마만큼 산다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때려 받고 다음날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카니발 같은 경우 네. 지금 이제 주문하시면 7개월 걸리시는데 네. 그 저희도 이걸 뭐라고 확정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운이 좋으면은 네. 오늘 렌트카 회사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네. 그럼 다음날 차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 하허호를 이제 장기 렌트 어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어떤지. 저도 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일단 이제 옛날에 비해서 차가 재산이 아니에요. 네. 뭐 이를테면 이제 요즘은 하도 금융 상품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차 가격에 네. 15%만 있으면 차를 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재산적인 어떤 밸류가 굉장히 좀 줄었다.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속형으로 차를 운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2000년 이후에 기업들이 네. 차를 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 이 임원분들이 그랜저 이런 분들을 허하호를 달고 좀 타세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적어도 국산차에 대해서는 네. 그런 시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랜저 하호를 내가 타면 누군가 날 봤을 때, 저 사람은 CEO구나.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나이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 액면가가 높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렇네요. 네. 그치? 네. 그럼 마지막으로 렌트카를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승계하는 건 좀 쉬운 편인가요? 승계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그거에 맞는 이제 고객들을 자기가 찾으면은 네. 바로 승계가 가능한데 네. 그런 조건들을 매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다 우리 다음 편에서 한번 예. 자세히 또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예, 오늘 뭐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